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되게 바쁘신가 봐요. 약간 이게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조금 살은 빼려고 조금씩 따로 노력을 하고. 네, 그래도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 게 일이 잘 되신다는 게 좀 느껴져서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레리 핑크가 쓴 주주서안에 대해서 최근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 네, 맞습니다. 그 레리 핑크가 쓴 칼럼 내용, 그러니까 정확히는 블랙록 애널리스트들이 쓴 내용까지 붙여 있는 걸 보면 서한에 이제 저희 특히 대표님이 하시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채 프리미엄이 높아질 거고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거에 대한 시장 변화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읽어보셨을 테니까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 프루팅 사이트에 올라왔죠. 프루팅 리포트에 지금 올라와 있고, 블랙록의 2023년 전망인데, 블랙록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고, 웬만한 미국의 IB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는 데니까 그들이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시장이 약간은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장 변화를 조금 주도하는 그런 아주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뷰 자체는 저도 오늘 봤어요. 얘기하셔가지고 보니까 뭐 말하신 대로 제가 얘기를 해왔던 것과 아주 같은 톤앤 매너로 이제 얘기를 했던데,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 그거는 결국 장기 국채의 텀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 그 듀레이션이 길수록, 만기가 길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다시 붙기 시작할 거다, 장기 국채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좀 고평가된 이제 미국 증시나 이런 선진국 주식들은 좀 안 좋아질 부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 특히 중국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주식들은 주식이나 채권마저도 이머징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채권이든 주식이든 자산은 좋게 본다. 그 말은 즉 달러가 약해질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달러가 약해지고 결국에 전 세계의 좀 큰 유동성이 이머징 쪽으로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블랙록이 작년만 해도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보지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오늘 올리신 거 보니까 그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한 게 있고, 그 아래에는 블랙록에서 공식적인 전망, 23년 전망을 내놓은 게 있던데 같이 붙여서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그 레리 핑크 회장은 사실 거기에만 봐도 3월 15일에 쓴 거라고. 네. 예. 거기에만 봐도 사실 그래도 뭐 북미 시장도 아주 장기적인 그림에선 좋게 본다. 장기적인 그림에선. 근데 좀 그렇게 명확하게 시장에 대한, 어차피 그분은 사업하는 분이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게 이렇게 뷰를 내놓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아래 공식 전망, 그러니까 그 블랙록에 실제 운용하거나 리서치하는 분들이 공식으로 낸 거를 보면 이제 완전히 저희가 보는 뷰로 그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저도 혹시 그 중에 한국 직원이 있어서 우리 거를 보나? 그런 뭐 웃긴 생각도 할 정도로 비슷했는데, 그게 저희처럼 작고 사실 안 알려진 데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블랙록 같은 데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전망을 내놓을 정도면, 그러니까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높게 본다라는 건데, 그럴 정도면 그 자기 현실화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연준도 자기네가 어떤 전망을 내놓으면 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까 봐 걱정을 하듯이, 블랙록이 내놓았을 때는 그게 좀 시장의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귀금속이나 이런 게 많이 상승했고, 사실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듯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오펙도 유가 감산을 했고, 물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유가 감산하고 상관없이 원래 유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65불에서 많이 오르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또 갑자기 기습 감산까지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월가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달러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달러의 좀 그런 신뢰 상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메인 테마로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월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여의도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데서조차 지금 화두가 돼서 좀 논쟁이 있다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런 본격적인 장세가 조금 정말 가까워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일 수 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텀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독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장은 지금 다 단기 금리가 내려와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전체적으로 역전돼 있는 현상이 정상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진짜 테일 리스크, 지금 시장이 못 보고 있는 테일 리스크는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실게요. 보통은 이제 기간이고 금리면 제가 요거를 이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만 요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채권 금리의 모습이겠죠. 돈을 내가 빌려줄 때, 누군가한테 빌려줄 때 더 오래 빌려줄수록 10년 빌려주면 제가 하루 뒤에 아니면 몇 달 뒤에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아주 많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고 10년 뒤면 그 사람이 파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물가가 엄청 계속 높게 유지돼 가지고 제가 빌려준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제가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금리가,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더 먼 쪽에 듀레이션이 길수록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건데, 이 현상을 장기 국채에 대한 텀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이게 채권 시장의 정상적인 상태죠.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쉽게 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좀 쳐줘야겠죠, 당연히. 그러니 더 높은 금리를 짧게 빌려줄 때보다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불과 이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역전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텀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지고, 연준이 자꾸 긴축에 대한 블러핑 무섭게 하고,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시장은 잡히는 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이렇게 하니까 리세션이 오겠지. 근데 리세션이 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같이 잡히겠지. 2008년처럼. 그러니까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은 사실 시장이 두려워했던 거죠. 08년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된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인플레이션은 이번에 리세션이 발발할 거다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결코 그게 인플레이션을 같이 동시에 잡지는 못할 거다. 지금 은행 사태만 보셔도 바로 돈을 풀어서 다시 그 부분을 막잖아요. 그런 구조적 위험이 발생할 것 같을 때는. 이게 모든 정치적 메커니즘이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린 통화량이나 여러 가지 봐도 이번의 위기는 결코 최근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2008년과 같은 위기는 다를 거다. 오히려 70년대를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거의 21년 아주 예전부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은 최근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빨리 다시 내릴 거야, 기준금리를. 그렇게 시장이 또 이제 은행 사태 이후에 그런 베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기준금리가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단기 금리는 당연히 만기가 짧아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별 어떤 리스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아지냐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단기 금리는 전부 다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쪽 앞에 게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역전이 조금은 덜 가파르게, 그러니까 커브가 좀 스티프닝이 된 거죠. 더 확 이렇게 그 역전돼 있다가 조금 이제 정상화가 됐는데, 그건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시장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아주 희망을 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세션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거니까, 아주 2% 아래로 빠른 시간에 낮아질 거니까 다시 기준금리를 또 예전처럼 0%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연준은 다시 또 기준금리를 0%, 1% 이렇게 아주 낮게까지 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모두 다 반영된 프라이싱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블랙록이 말한 거나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 오는 거는, 정말 시장의 테일 리스크는 뭐냐?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결코, 저희 프루팅 오시면 그 블랙록 칼럼도 보실 수 있고
제가 예전부터 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 금리가 정상화될 건지 그런 인플레이션이 왜 오래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 아주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이니까 어쨌든 보시면 정말로 근본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영상에서는 짧게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보시면 아주 근본적인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장기채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 장기 금리가 시장에서 장기 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장기 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의 국채를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이나 그런 기관들이 난 이 가격이면 적당한 것 같아, 이 가격이면 적당한 것 같아라고 해서 그 합의 나타내는 가격이나 금리가 그때 딱 시장에서 정해지는 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장기 쪽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5%가 아니면 6%가 4%가 이거 앞으로도 더 갈 수 있겠네. 향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3% 이상은 유지가 되겠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아무튼 이미 연준은 긴축을 더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라는 거에 많이 드러난 상태잖아요. 심지어 이번에 은행 사태가 떠지면서 또 돈을 풀었고 그런 심리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텀 프리미엄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장기 국채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큰 테일 리스크다. 장기 세금도 결국 튀어오를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예전에 제 예전 영상들에 보면 왜 인플레이션인데 뭐 주식과 부동산은 안 좋은가 뭐 제가 그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장기 국채에 올라가면 국채라는 건 원론적으로는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기가 그 원금을 돌려받기까지 10년이 걸린다라고 치면 장기 국채를 사면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시장에 내다 팔면 자본 심지어 손실이 크게 발생하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라면. 근데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만기까지 10년 동안 기다리면 원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원금 가치가 녹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 국채가 주는 수익률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주는 그 일드가 더 높아야 되죠. 그죠? 근데 장기 국채, 장기 금리가 이제 이렇게 정상화가 된다 그래서 뭐 6%가 됐다. 그죠? 6%가 어느 순간 텐트럼 제가 말한 장기 국채 텐트럼이 발생할 거다. 23년, 24년 안에는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거기 때문에 반대로 중국, 뭐 한국도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신흥국 시장은 신흥국이라고 해서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얘기하는 게 개발도상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느 정도 그런 이머징 마켓은 국채도 괜찮고 국채가 괜찮다라는 건 한마디로 주식도 괜찮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중국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죠. 제가 예전에 계속 프루팅에서 그래서 많이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핵심은 생산성이 좋아야 됩니다. 생산력이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생산력 말고 미국이나 선진국이 잘하듯이 그냥 돈을 그냥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산성이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산성을 다 담당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블랙록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랙록은 웬만한 지금 아이비나 이런 데보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식 전망으로 내놨을 때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요새 월가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막 이런 그 논의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연관된 질문이지만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올해 초나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월가의 대체적인 의견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 최근에는 왜 이렇게 그런 시각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나요? 그때 22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특히 일반 제도권에 월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고물가, 저성장인데 고물가 이것까지만 아는 거죠. 근데 작년도 어떻게 보면 저성장의 고물가 상황이었잖아요. 뭐 9%까지 올라가고 했으니까.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정한 함의는 진정한 뜻은 저성장 고물가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거야라는 사람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점 사람들이 기대하는 심리. 근데 그게 굉장히 작년은 잘 고정이 됐어요. 연준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블러핑은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게 발생하면 당연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점점 더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겠구나. 더 통제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에서 빨리 그 통화에서 빠져나오고 인플레이션이 해지되는 그런 통화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질 때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국가의 통화가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런가요? 왜냐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이 종종 나타났어요. 작년에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연준이 이길 거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지난 40년간 너무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이렇게 한번 고삐가 풀린 인플레이션은 결코 막 1년 만에 6개월 만에 끝나고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근데 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내내 이제 벌써 피크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만큼 아무리 일시적 인플레이션 레짐 가지고 파월이 욕을 많이 먹었지만 오히려 시장이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그 몇 달간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는 인지는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지난 40년간 없었는데 이제 1년 됐으니까 잡히겠지, 2년 됐으니까 잡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다시 지난 40년이 그냥 뉴 노멀이다. 앞으로의 계속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렇게 전제로 깔고 있으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그리고 작년에는 실제로 블러핑과 함께 긴축의 기울기는 가팔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정말 진짜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실질 기준금리가.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도 최소한 긴축의 각도는 가팔랐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앞으로 남은 상황은 어떻죠? 누가 봐도 각도가, 저는 다시 지금 시장 기대하는 만큼 기준금리가 다시 빨리 내려갈 거다. 이거는 전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다. 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번처럼 돈을 좀 또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현상을 하겠지, 금리를 다시 낮춰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물론 시장은 너무 과하게 지금 또 기대를 하고 있지만, 확실한 거는 긴축의 기울기가 더 이렇게 급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지금 정말 맵하다라고 하는 블라드조차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저는 터미널이 5.25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상은 못한다. 왜냐?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금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의 부채를 넘어서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급격히 인상을, 진짜 실질 금리를 플러스가 될 만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시스템적인 위기는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긴축적이긴 해요. 왜냐면 워낙 버블이 많았기 때문에, 일드 기반의 자산, 채권, 주식, 부동산 등은 글로벌리하게.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오히려 부양적인 정책이다. 아직까지도. 왜냐면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서 CPI를 뺀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